75세에 30억이면 한 800만 원 정도가 나오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거를 받으시는 손님들의 평균 월 지급액이 700에서 800만 원 사이 정도 되십니다. 700에서 800만 원요? 네네. 저희가 네. 이 상품을 개발할 때 네. 사실 많은 압박을 받은 게 네. 저희 회장님이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네. 본인이 이거 가입할 거다. 아, 함영주 회장님이 예. 본인이 이거 가입할 거니까 예. 가입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잘 만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하나은행 회장님도 가입할 상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가입은 안, 이제 퇴직을 안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가입은 안 하셨을 테고. 집 하나만 포기하면 그냥 삶이 윤택해지네요. 맞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배를 만났는데 50대 후반 선배를 만났는데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한 5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ETF를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은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집 있잖아 하고 집 가지고 주택연금 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이 있고 또 민간에서는 하나은행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에서는 유일한 상품인데요. 오늘은 이 하나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 어떤 상품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명해 주실 분은 지금 하나생명의 김주혜 상무님입니다. 요거 하나생명에서 이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하나은행에서 이제 팔고 있는 상품인데요. 오늘 김주혜 상무님 모시고 하나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내 집 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네. 좀 물어봐도 네.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주택연금은 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 집 연금은 네. 잘 몰라요. 네, 네. 이게 어떤 상품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딱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작년 이제 5월 26일 날 첫 판매를 해서요. 예. 아직 뭐 오래된 상품은 아니고요. 저희 상품 이름이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입니다. 예, 예. 말 그대로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우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하고 이 상품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기존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예.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인 예, 주택만 가능을 했고요. 예. 저희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은 그 공시 가격이 12억 초과인 주택 거기서 딱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에서 좀 고가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세로 한 17억 이상 정도 된 네.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노후에 내가 집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노후를 네. 살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고령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은퇴를 해서 좀 생활비를 직접 걱정 없이 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요. 특히나 이제 강남 상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현금은 많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야 그러면 집 팔아서 좀 더 낮은 데로 이사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 보면 거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평생에 살았던 데를 또 옮겨서 간다는 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게 이제 어려움에 이제 처해 계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이제 회장님께서 한번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나 봐요. 들으셔서 이제 저희한테 야 이런 손님들이 좀 있는데 이런 손님들을 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은행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이런 상품을 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주택을 담보로 하여간 영모기지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부부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부부 모두 평생도록 받을 수 있는 남편과 부인이 가입하셨는데 남편이 중간에 사망을 하셔도 부인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보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특히나 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대부분들은 그냥 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을 갈아타게 하면서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많이 하셔서 네.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퇴직연금, IRP니 연금저축펀드니 이런 걸로 이제 뭐 노후를 대비해야지 하는데 네. 저희 윗세대 50대 지금 중후반 이상들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고 집만 한 맞습니다. 채 달랑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노후가 막막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여전히 대출이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소득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매월 일정하게 대출 원리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좀 처해 계시고요. 이런 분들한테 특히나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게 좀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네. 이걸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뭐 나이나 뭐 주택 가격이나. 네, 지금 예. 저희가 가입을 하시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나이가 적으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예. 만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당연히 가지고 계신 주택이 공시 가격이 12억을 초과하셔야 됩니다. 공시가 시세가 12억. 아니고 예. 공시 가격이 초과를 하셔야 예, 되고요. 다주택자여도 상관은 없으신데 예. 가입하시려고 하는 주택에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아, 2년 보유. 네네. 예.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다주택자는 상관없습니까? 주택 여러 채가 있어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입 당시에는 살고 있어야 된다. 살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집에 담보대출이 한 5억 정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입하실 때 일시금으로 대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으로 이제 나눠드리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리는 일시금 대출로 그 대출을 대환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다 갚아버린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시고요. 네.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일시금 대출을 활용을 해서 전세 보증금을 그 대출로 갚으시고 다시 이제 가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네, 나가게 네. 하고 맞습니다. 예, 예, 예. 은행에서 대출해준 돈으로 세입자 네, 나가게 하고 맞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네, 네. 요 상품에 이제 가입을 맞습니다. 하면 네, 맞습니다. 된다는 얘기신 거죠. 이런 구조는 뭐 예.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주택금융공사의 그 주택연금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올해부터 네. 재건축, 재개발 앞둔 집도 가능하다던데 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저희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네. 먼저 이제 그 저희 하나은행에 가셔가지고 가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집의 명의가 하나은행으로 하나은행 신탁으로 바뀝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집을 신탁을 맡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평생도로 대출을 받으시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재건축을 들어가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 조합이 설립이 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현행 저희 건축법상 그러니까 명의가 이제 하나은행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조합원 자격으로 은행 신탁을 인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은 은행 신탁도 조합원으로 인정해 줄게 하는 조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어떤 조합은 우리는 개인만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예.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택조합 인가가 난 그런 경우에는 예. 가입도 안 되시고 예.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그때가 되면은 이걸 상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연금 잘 갖고 계시다가 예. 갑자기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서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다고 해서 상환하셔야 되니까 예. 상당히 큰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근저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예. 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은행에 신탁을 맡기시다가 예. 만약에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시면 예. 요거를 명의는 개인 명의로 돌리시고 예. 나서 저희 이제 하나생명이 그 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 그렇군요. 거는 지금도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재건축이 해서 집이 완공이 될 때까지 예. 계속 그 근저당으로 가시다가 예. 나중에 집이 완공이 돼서 등기가 나시면 예. 그때 다시 이제 신탁으로 옮겨 가시는 그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연금 그대로 계속 나오게 되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은행에서 서류상으로 잘 정리를 해주니까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맞습니다. 없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예.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내 집은 지금 재건축 앞두고 있는데 이거 주택연금 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뭐 일단은 들어놨다가 나중에 새 또 집이 생겨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괜찮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일단 모기지론 하면 네.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를 맞습니다. 모기지론이라고 네, 하고 맞습니다. 주택연금을 네. 역모기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구조여서 요런 용어가 붙은 건가요? 일단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네. 손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에 큰 거액을 받고 순차적으로 상환을 시켜 나가는 이런 그렇죠. 구조인데 네. 반해서 영모기지론은 반대로 소액을 매달 일정하게 받으시고 나서 한꺼번에 상환을 하시는 구조가 기존 모기지론과 캐시플로우가 반대다. 그래서 이제 영모기지론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영모기지론 네. 금액. 네. 그게 어떻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이름은 이제 총 대출 한도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매달 700만 원씩 매달 받으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이제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 때까지를 잘 모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112세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112세까지 받을 연금액을 저희가 이제 현가를 시켰습니다. 할인시켜서 할인시킨 금액이 최대 15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출을 해드리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총 대출 한도가 15억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더 많으신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가입하는 사람들은 내 집으로 난 내 집이 한 채 있어. 근데 내가 좀 생활비가 부족해. 네. 내가 여기서 한 300만 원만 좀 현금을 주택연금으로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문의나 이런 게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로 어떻게 문의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대출 한도가 당연히 있고요. 거기는 이제 하나밖에 맥스로 받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 15억 맥스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들었는데 손님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한 달에 뭐 600, 700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나는 한 300 정도면 충분한데 그것도 대출인데 내가 이제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총대출 한도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5단계로 구분을 해서 15억, 13억, 10억, 7억, 5억. 당연히 총대출 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받으실 수 있는 연금액은 좀 줄어드시는 거고요. 대신에 당연히 내시게 되는 뭐 이자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남는 집의 가치가 더 많아지시는 그런 장점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손님이 거기에 맞게끔 자기 기호에 맞게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뭐 어느 정도를 대출을 받으면 몇 세에 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시뮬레이션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조건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55세부터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그랬는데 55세에 가입을 하시는데 집이 시세로 KBS 시세 기준으로 30억이다 라고 하면 평균 한 312만 원 정도 이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분이 한 65세인데 집이 평균적으로 한 30억이다. 그러면은 한 490만 원 정도 이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가입하시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좀 많이 좀 증가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팔아봤는데요. 저희 쪽에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75세 정도 되십니다. 그렇게 많으세요? 저희가 거의 한 그 70, 80%가 70대에서 80대 분들이시고요. 평균이 이제 75세고 집의 시세를 보면은 평균 시세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5세에 30억이면 한 800만 원 정도가 나오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거를 받으시는 손님들의 평균 월 지급액이 700에서 800만 원 사이 정도 되십니다. 700에서 800만 원요? 네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75세면 이제 노는 데서 힘이 없어서 못 쓰실 것 같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생활비가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들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받아서 또 쓰시네요. 받아서 쓰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주로 손자들 용돈을 드리게 되니까 며느리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못 가봤던 해외여행 맘 놓고 가신다고 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가장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네. 아까 그 대출 받으신 분들 있으셨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한 달에 뭐 200, 많게는 300씩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걸 한복에 갚아드리고 매달 한 400, 500씩 또 네. 돈을 드리니까 예. 이분들은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2, 300에서 플러스 4, 500으로 바뀌셨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또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삶이 완전히 네. 바뀌었다고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집 많으십니다. 하나만 포기하면 그냥 삶이 윤택해지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 뭐 집 저기 죽을 때 뭐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화끈하게 쓰고 가는 것도.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네. 나중에 네. 주택연금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주변에 보면 네. 애들한테 그래도 네. 물려줘야 되는 거 네. 아니냐. 네. 애들이 이제는 이런 집, 서울의 어떤 고가 아파트 드는 집을 살 수 네. 없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하거나 네. 상속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네. 그거는 애들의 몫이고 네. 저는 제가 번 거 제가 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네. 이 상품을 개발할 때 네. 사실 많은 압박을 받은 게 네. 저희 회장님이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네. 본인이 이거 가입할 거다. 함영주 회장님이 본인이 이거 가입할 거니까 예. 저희가 가입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잘 만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하나은행 회장님도 가입할 상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가입은 이제 퇴직을 안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가입은 안 하셨을 테고. 그렇군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대출의 일종이니까 네, 네.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 금리는요. 저희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 금리를 예. 취하고 있고요. 예. 10년짜리 국고채 그걸 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지금이 이제 7월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국고채 10년의 평균 금리가 있습니다. 예. 그 평균 금리에다가 플러스 1.3%를 붙인 거를 이 7월 달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한번 7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금리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주택금융공사 상품이랑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우리가 이제 코픽스라고 하는 코픽스 금리에다가 일정 금리를 이제 스프레드를 붙이고 있는데요. 예. 그 코픽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6개월 단위로 이제 예. 변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뭐 CD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이제 변동금리를 적용하시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이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금리가 좀 높아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또 이제 저희 금리가 좀 유리한 측면도 좀 있는 그런 측면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상품은 그래도 본인이 가입하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내가 언제까지 살았을 때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원리금이 얼마인지가 가입하는 시점에 정확히 다 나오게 되는 정확히 나오네요. 예, 모든 게 다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 10년 평균이 지표금리고 맞습니다. 여기다 1.3% 가상금리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한 5% 정도 나오겠네요. 네, 지금 한 5% 초반대 정도 네. 나오고요. 저희가 예. 7월 달에 적용하고 있는 게 이제 5.47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본인들이 지금 갚아야 될 뭐 대출 이자나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맞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거기 정리될 때문에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뭐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네. 그때부터 지급을 하는데 네. 지급하는 형태가 뭐 어떻게 뭐 정액형으로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매달 일정하게 금액을 지급해드리는 정액식이 있고요. 예. 초기에는 좀 많이 지급을 해드리고 뒤로 갈수록 적게 지급해드리는 초기 증액형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좀 작게 지급을 하시다가 뒤로 가면 점점 많아지는 증가형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1년 동안 팔아보니까 정액형이 거의 한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초기 증액형이 많습니다. 초기 증액형이 한 40%. 정기 증가형은 거의 안 계시고요. 한 6대4 정도로 해서 6기 한 정액형, 나머지 4가 초기 증액형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네. 초기에 좀 많이 받는 걸 선택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상품이 지난해 5월 출시돼가지고 네, 네. 한 260명 가입을 네, 하셨고 네. 가입 금액이 3,300억 네, 정도 네. 된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성공적으로 살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뭐 내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대출이다 보니까 예. 당연히 대출이자는 내셔야 되는 거고요. 예. 대출이자 외에 보증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보증료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 처음에 가입하실 때 한 번만 내시는 초기 보증료라는 게 있고요. 예. 매월 납부하셔야 되는 연 보증료라고 하는 게 예. 있습니다. 매월 납부를 해야 됩니까? 네네. 근데 예. 실제로는 이 보증료라든가 대출 이자를 예. 직접 내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기존의 대출에 가산이 됩니다. 예. 그렇게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초기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가입하신 그 집의 시세에 대해서 이제 비례해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시고요. 예. 근데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에 대해서 예.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예. 이런 구조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형과 강화형이라고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증료를 좀 차별화를 시켰는데요. 예.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가 1%, 예. 그다음에 연 보증료가 0.5%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예. 강화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가 2%에 연 보증료가 1.25%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당연히 보증료가 낮으면 매월 받으시는 금액이 좀 작으시고요. 보증료가 높으시면 매월 받으시는 금액이 좀 많으십니다. 참고로 이제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딱 저희 한 중간 정도. 예. 초기 보증료를 이제 1.5%에다가 연 보증료를 0.75%를 기본으로 좀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금씩 그걸 네. 받는 형태고, 그다음에 초기 네. 보증료도 내고 매월 내는 거지만 네. 실제로 가입하신 분이 네.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계산이 되는 후정산 거고요.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은 팔 분들이 때. 이제 여쭤보는 게 일반 대출에는 이런 보증료라는 개념이 없는데 왜 여기는 있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상품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비소구 대출입니다. 예. 비소구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출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담보가 900만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손님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갚으셔야 되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비소구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손님의 대출이 잔액이 1,000만 원인데 집값이 900만이 되더라도 예. 이분은 900만 원어치만 갚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이제 담보를 이상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갚으실 의무가 없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누가 부담을 하냐면은 저희 하나생명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손님이 요새는 이제 의학이 발달이 됐으니까 오래 사시게 돼서 예. 연금을 오랫동안 받으시게 되면 네. 근데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네. 이제 상상을 해보시게 되면 그래서 나는 한 100살까지 사셨는데 네. 그때 가서 보니까 대출 잔액이 한 30억 됐는데 네. 집값은 한 20억밖에 안 됐다. 네. 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평생을 계속 그걸 받으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차이나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그렇구나. 나머지 손실 부분은 저희 하나생명이 또 안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손님한테 별도로 조금씩 보증료라고 하는 일종의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일종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 그런 보험료 개념으로 보증료를 좀 저희가 취하고 있고, 요거는 저희 주택금융공사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오래 살수록 이익이네요. 유리하십니다. 네, 오래 살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새 저도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건강이 최고다. 오래 살자. 네. 예, 누리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중에 네. 기억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아드님이 오셨어요. 네. 네, 아드님이 이제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 네. 아드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네, 예. 본인이 은퇴가 안 남으셨대요. 예. 지금은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한테 매달 일정하게 용돈을 드렸대요. 용돈을 드렸는데 곧 자기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부모님 용돈을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저희 상품을 알고 나서 아드님 오셨어요. 아드님 오셔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와서 가입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하신 분들의 많으신 분들이 거의 70대 후반에 80대까지 가셨으니까 예. 사실 그 자제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한 50대 예. 어떻게 보면 좀 은퇴를 앞두고 계신 자제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상품을 가입하시는 이런 사례들이 꽤 좀 많이 좀 목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생각보다 가입하시는 평균 연령이 네. 75세, 제가 느끼는 거는 한 65세 아니면 60세 맞습니다. 이 정도 예. 가입하실 것 같은데 네. 나이가 이렇게 꽤 네. 있으시네요. 그거 이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저희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 평균 65세 정도가 가입하지 않을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좀 예측을 했었는데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75세 좀 아직 연로하신 분들 손님을 만나보면 손님들이 그래도 강림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이니 예. 이분들이 50대 후반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뭐 10년 15년 정도는 가지고 계신 그 현금으로 버텨오셨던 것 같으세요. 아, 네, 그러시다가 75세 정도 넘어가시니까 기존에 있었던 현금도 좀 많이 고갈이 되신 거고 예.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예. 오히려 또 이제 또 가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저 궁금한 게 이제 가입을 할 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부부 중에 네. 나이 어리신 분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가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가입을 부부가 같이 하는 건가요? 한 사람만 하는 건가요? 부부가 같이 하시는데 예. 만약에 이제 집의 명의가 예. 예를 들어 남편이고 부인이 있다고 하시면 예. 가입자는 남편이 되시고요. 예. 부인은 사후 수익자가 되십니다. 사후 수익자라는 건 뭐냐면 가입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예.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사후 수익자분한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인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부부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후 수익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사후 수익자가 먼저 돌아가셔도 가입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그래요? 가입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 중에서 오래 사시는 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명의더라도 가입자는 한 명인가요? 가입자는 한 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입자는 한 명이고 네. 뭐 사후 수익자고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아, 네. 요- 두 분 요런 다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궁금한 게 중간에 나는 이 집을 처분하고 싶지 않아. 네. 나 얘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렇게 생각이 또 바뀌실 분이 그러실 계실 수도 테고 있죠. 집값이 너무 올랐어. 네, 네. 나 이거 이제 안 할래. 이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도 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네. 저희 중도해지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예, 예. 특별히 저희는 뭐 중도해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불이익 없이 네. 언제든지 중도해지 가능하십니다. 중도해지를 이제 하시려면 당연히 그동안 대출 원리금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예. 당연히 중도 생활 가능하시고요. 예. 근데 중도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셔서 다시 가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다시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자주 하시는 거를 좀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기준으로 총 3회라고 하는 이제 제한을 두긴 했지만 예. 다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다만 다시 가입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내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으십니다. 예, 물론 근데 다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좀 많아지실 수는 있으시겠죠. 예. 근데 이제 초기 보증료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한번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두 분 다 돌아가시면 네. 요 집은 어떻게 처분이 되는 건가요? 아까 저희가 이제 집을 네. 하나은행 명의로 돌려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자분께 여쭤봅니다. 혹시 대출금을 다 갚으시겠어요? 여쭤보고요. 만약에 갚으시겠다 그러면 갚고 그 집을 상속자분한테 저희가 이제 드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상속자분께서 아니요, 저는 이거 그냥 팔고 남은 금액만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 하나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이제 처분을 하고 저희 하나생명의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다시 상속자한테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집이 그냥 하나은행에서 처분을 하는데 네. 상속받으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 나는 그냥 부모님이 쓰신 대출을 다 갚겠다. 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집을 그냥 본인이 곧바로 가져가시는 거죠. 상속으로, 상속이 그 대출 되는 거고. 가지시는 거죠. 예. 아니면 그냥 네, 처분하고 혹시라도 남아 있는 돈이 있으면 또 상속자한테 맞습니다. 주시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어찌됐건 간에 하나은행에서 이 집을 처분하는 절차는 어떤 저희는 이제 공매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이제 은행 신탁에서 예. 공매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당 주택을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게 마냥 그냥 이거는 은행이 강제로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네요, 사실. 맞습니다. 상속자분한테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예. 뭐 상속자분께서 부모님이 살던 집을 내가 들어 살겠다라고 예. 하시면 부모님의 대출을만 갚으시면 예. 저 사실 수 있으십니다. 또 이거 상품 고민하시는 분 중에 유의해야 될 점, 팁
이런 네.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사례에서 좀 나왔던 건데 관련돼서 이제 명의는 저희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지만 집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재산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가입자분이 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제 두 부부가 사시다가 가입자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사후 수익자가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부인 앞으로 저희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네. 실제로 저희 나라의 상속세법에 따르면은 남편이 돌아가서 부인한테 재산이 넘겨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연금은 부인한테 이렇게 넘어가지만 네, 네. 또 부인은 별도로 상속세를 상속세는 내야 내셔야 돼. 됩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재원이 네. 어느 정도 좀 마련을 좀 해 놓으셔야 나중에 계속 그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상속세 재원. 오늘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다시피 이걸 가입을 하면 뭐 따로 대출을 갚거나 따로 뭐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부부가 죽을 때까지 네. 그냥 연금 편안하게 받다가 결국에는 집을 처분을 하고 남은 것들은 피상속인한테 일부를 주든가 뭐 이렇게 하고 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가 평생 일해서 만든 내 집이고 근데 이걸 평생 거기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네. 네. 나중에 그냥 그 처분이 되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예. 예. 정말 주변에 보면 노후에 집만 한 채 달랑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이 노후 대비를 그렇게 뭐 이렇게 충분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조그만 데서 시작해서 갈아타게 해서 그나마 좀 그럴듯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과 하나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내직연금이 제가 보기에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노후 생각하면서 퇴직연금과 뭐 연금저축 들고 있지만 주택연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제 집도 요 케이스더라고요. 예, 예. 제가 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집을 그럴듯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서 아, 그래서 예, 저도 요걸 이제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저기 김주혜 상무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예. 나중에 혹시라도 또 좀 더 재밌는 얘기들 요새 네. 뭐 노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뭐 생명이나 이런 쪽에서 또 실버타운 비슷한 것들도 네, 많이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예. 것도 있으면 한번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